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셀시우스 인수합병 고려 중, 셀시우스 20% 급등.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리플이 테라사테로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의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리플 대변인은 로이터에 셀시우스의 자산이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셀시우스 인수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회사를 전략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수 합병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자, 그래서 리플에서 셀시우스 이 플랫폼 파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자, 더불어 블록 미디어에서 리플 크립토 대부업체 셀시우스 자산 매입 추진한다.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리플 XRP 리플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금융기관, 글로벌 송금, 더불어 디파이, 시파이 이런 모든 혈관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게 뭐냐? 자, 경기가 지금 2분기 연속 미국이 경기 침체예요. 경기가 안 좋아요. 있던 회사들도 문을 닫고요. 투자를 하던 것도 투자를 줄이고 회수합니다. 대출문도 잠그겠고요. 그런데 리플사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장한다. 인력도 폭발적으로 뽑고 있고요. ODL 볼륨도 폭발적으로 뽑고 있고요. ODL 볼륨도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더불어 인수합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간다. 원래 그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다른 그런 회사들이나 플랫폼들이 퍼져나가면 헐값에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록펠러. 자, 누군지 알고 계시죠? 원유의 황제. 그쵸? 원유의 석유 왕이었죠.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던 록펠러. 원유 가격을 급락시켜요. 그러면 에너지가 또는 펀더멘탈이 딸리는 에너지 기업들은 다 파산합니다. 헐값에 이걸 다 인수하면서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원유를 급등시켜버린다. 이 시스템으로서 확장해 나갔다. 리플은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내는 그 기사입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대형 해치펀드 암호화폐 투자 보고 규정 공동 제안하였다.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SEC와 CFTC가 대형 해치펀드에 대한 암호화폐 보고 규정을 공동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가 통과가 되면 순자산 5억 달러 이상 해치펀드는 폼 PF, 폼을 만들어서 폼을 제출해서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된다. 이 부분은 폼 PF는 2008년 금융위기 다시 부실 사모펀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생겨난 비공개 자료로 총 자산 가치, 운용 내역, 대출액 등 정보가 포함된다. 게리 긴슬러 SEC 위원장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대형 해치펀드의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자, SEC건 CFTC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권한에 대한 분산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CFTC 쪽으로 또는 조금 더 명확한 전문가적인 이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이게 인문학적이건 기술적이건 블록체인 쪽이건 명확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이 규제 권한을 만들어야 되겠죠. 투자자 보호를 기준점으로 해서 더불어서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입법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쵸? 이 둘에서 지금 현재 완력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SEC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미국 SEC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 관련 코인베이스 조사 중이다. 자, 스테이킹 관련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제도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뒤흔들 게 아니라 지들끼리 또는 계속해서 시간만 딜레이하거나 또는 계속 뭔가 소송을 걸어서 뜯어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보상을 받은 스테이킹 프로그램 관련해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SEC로부터 특정 고객 프로그램 등 관련 조사 소환장을 발송받았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상장 프로세스, 자산 분류 및 스테이블 코인 상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SEC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제안으로서, 법안으로서 좀 나오기를, 지금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리플 등 웹3 SaaS 스타트업 에어룸 투자. 리플이 웹3 SaaS 스타트업 에어룸에 투자했다. 총 투자액은 800만 달러로 포르테 등이 투자에 함께 참여했다. 에어룸은 기업을 위한 웹3 자산 발행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 보이시죠? 웹3 자산 발행. 웹3가 뭔지 아시죠?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웹 1.0 서칭 인터넷 초기죠. 초기 버전 월드 와이드 웹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초월한 통신 규격의 문서이죠. 초월한 통신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웹 서칭 1.0. 더불어 SNS가 나오면서 더불어 이제 소비자가 정보를 서칭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서핑을 넘어서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웹 2.0의 시대를 나오면서 모바일의 시대를 맞아나가면서 정보가 대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가치의 인터넷, 바로 중간에 끼지 않고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 이게 바로 핵심에 뭐가 있다? 리플과 XRP 레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회계 장부를 공유해서 그 블록체인, 즉 과정을 축소시켜서 가치의 인터넷이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이유 CBDC의 거액 결제, 도매용 CBDC의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XRP가 사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웹3 자산 발행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계속 확장한다. 투자를 한다. 이 부분과 더불어 추가 알파로서 다른 부분까지 확장해 나간다. 블록체인 분야의 가치의 인터넷의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투자를 지팡한다. 셀시우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런 작고 그런 큰 부분들에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는 부분이다.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디어. 리플은 항상 트위터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관심에 있고 중요 이슈의 중심에 있죠. SEC와의 소송뿐만 아니라 사실 SEC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지나간다. 결국은 큰 그림은 다음번 통화 시스템, 다음번 물질 교환 시스템, 다음번 문명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본인이 인지했냐, 인지하지 못했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세상의 문명의 중심에 있다. 칼럼 초인플레이션 시대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박대석 한국디지털자산 금융협회 추진위원장. 여기 중요한 내용이 말해요. 미국 CBDC 발행은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마크 저크버거 등이 페이스북을 만든 목적은 적합한 이성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죠. 그쵸? 자율주행차 시장, 멀티 모빌리티 시대와 함께 보아야.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이다. 더 이상 차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 그리고 이용하는, 자, 여기에 타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타게 되면서 자, 이제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된다. 그러면 디지털 지갑 안에 여기 차에 타고 나서 바로 디지털 지갑 안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바로 부가가치를 결제하게 되는 그 문명의 시대에 바로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디지털의 시장이 반드시 온다. 더불어 글로벌 초인플레이션 시대 터널에 들어섰다.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 반드시 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폐 개혁 이상의 강한 충격을 주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글로벌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안 잡는 거죠. 포기하는 부분이고요.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바로 넥스트 통화 시스템을 땡겨온다. 이게 이면의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CBDC를 이들이 땡겨오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다. 화폐 개혁 이상의 강한 충격을 준다. 문명의 거대 흐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연준이 CBDC의 선진화 방안을 의회에
권고할 계획. 미미 연준은 ISO 20022를 통해서 리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또한 유럽 또한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엑센추어를 통해서 리플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미 물가 급등세 멈췄다. 7월 소비자 물가 8.5% 올라. 상승폭 둔화.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죠. 이미 물가가 꺾인다. 물가가 꺾이면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bp 0.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라가고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미디어에 언급하는 부분과 반대로 하라. 그리고 0.5% 언급하게 된다면 바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될까? 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CPI가 8.5% 올랐다. 시장 예상치보다 전문가 전망치인 8.7%보다 밑돌았다. 더불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그런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상승폭, 그 폭이 완화가 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에 나오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자, 미디어에서 계속 언급이 돼요. 7월 CPI 8.5% 전망치 하회, 물가 잡은 연준 금리 인상 늦출까, 시장은 기대감 올라간다.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다. 미국 CPI 발표 이후 1시간 후 시가총액 500억 달러 증가했다. BTC,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런 부분이죠. 1 BTC 이상 보유 주소수 사상 최고치. 약세장 매수기의 이용 영향이다. 쩐주들은 늘 약세장을 늘 바닥에 했을 때 매입을 늘려가고요. 늘 개인들은 고점에 들어오고 바닥에서 매도하게 됐죠.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달인이 되었죠. 그 부분을 반대로 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57.5%. 자, 이제 절반이 넘어갑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이 무척 커졌다. 75bp 확률은 42.5로 무척 줄었다. 자, 그 부분을 시장이 언급하고 있다. 물가가 그래서 중요하다. 자, 바이든 미국 물가 상승 둔화에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 이미 글로벌 기득권들은 컨트롤하고 있다. CBDC의 세상을 앞당겨 오고 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3,220만원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505원 반등에 나오고 있는데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눌려있죠. 소송이 종료가 돼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더불어 언제 기점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과 상관없는 흐름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XRP를 서로 갖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꽂히기 위해서 기환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해요. 드랍으로 설계된 이유, 100만 분의 1 드랍으로 설계된 그 이유.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리플과 XRP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물건을 송금하기 위해선, 돈을 송금해내기 위해선, 물질을 보내기 위해선 XRP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겠죠. 더불어 이 기준점은 전 세계 글로벌 기득권 국가들의 CBDC가 상용화되는 순간,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크랙이 계속해서 올 때, 더불어 가까이에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며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시스템이 다가올 때 아예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외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요, 간밤에 대부분 빨간불이었어요. 자, 미국의 물가지수가 지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 이 부분이 완화될 거야.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원화가 일부 강세, 달러가 일부 약세, 달러가 10년 내 초강세이다. 그러나 20년, 그 이상 100년을 보게 되면 계속 큰 흐름에 추세적으로 약세에 있다. 거의 종착지에 다와간다. 다만 10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의 초강세이지만 얘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신흥국 통화와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이미 제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